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또 감론을박이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다, 또 헛소리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또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이 답답했으면 언급까지 했겠냐 라면서 그 외식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와 김성애 소장과 7월 30일 날 만나셨어요, 저희랑. 네. 근데 한판 클라스에서 당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출연하시고 나가지고 저를 씹었던 것 같아요. 안 씹었어요. 나가셔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분위기 좋았어요, 저희. 전혀. 제가 진 작가를 제가 축게 세웠죠. 네네. 두 분 사이는 좋았던 네, 걸로.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는 최초의 평론가로. 그 뒤에 그렇죠. 이제 네. 그 뒤에 예, 뭐 그 얘기 또 다음에 하고. 자, 오늘 이제 특별히 모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 언급 때문입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면서 이제 개미지옥으로 빠진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대선 후보 야당, 야권 대선 주자들 또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제 선생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그 총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없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장에 지금 그 총량제 이야기 나오니까 온 국민이 저 무슨 소리야 이러잖아요. 음식점 총량제. 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한국의 외식업체 수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죽어나가는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뭐 방법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렇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 답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현장을 목격했겠죠. 가게 하나를 두고 개업을 했는데 뭐 우리 동네 뭐 여러분들 다 뭐 동네에서 다 보는 일일 겁니다. 뭐 한 1년도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1년도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거의 뭐 지옥 같은 상황이 지금 외식업계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외식업을 하다가 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이제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 2년짜리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테리어 다 다시 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돈이 다 목돈으로 들어가죠. 예. 장사가 안 되면 안 돼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적자 보면 적자 봐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왜? 계속 월세 나가야 되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빌려와요. 여기저기 빌려오고 어쩌고 해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올 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문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거들내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직접 옆에서 이제 경험하다 보면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겠는데 마땅한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총량제라도 실시하는 게 어떨까? 근데 생각하신 거예요. 음식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OECD 국가에서 그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맞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나의 자영업에 꿈을 뚫고 막 경쟁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명퇴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여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술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게 진 작가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제대로 없으니까 네네.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외식 시장에 시장으로 유도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데 보통 이제 그 새롭게 도시 개발이 된 지역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 상가들, 뭐 새롭게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걸 새로 만든 상권이죠. 거기 보면 보통 무슨 식당 뭐 입점 뭐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드 간판들 이렇게 쫙 붙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분양하는 거죠. 새롭게 도시가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단지가 서면 그 안에 상권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외식업체들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옆에 보면 원래 있던 또 상권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상가가 많은 이런 형식의 도시 개발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 보면 구도심 살리기 뭐 대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다하게 식당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공급을 식당을 하게끔 공급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프랜차이즈점이나. 그렇죠. 분양업자들, 토건족들, 다음에 그 외식 프랜차이즈와 같이 결탁되어 있는 뭐 여러 세력들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너는 그냥 돈만 되면 그냥 내일 당장부터 그냥 가게 열고 그냥 장사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믿고 들어와 하는 이 유도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막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가맹사업법을 하나를 손을 본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 달 19일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될 건데 프랜차이즈로 가맹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본사가 1년 동안 한 개 점포를 직영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을 것. 지금은 직영점을 안 해보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들이 되게 많죠. 많죠. 지금 근데 브랜드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자기 직영점 없이 가맹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저는 궤변처럼 들리는 게 아니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먹정한 질장 놔두고 때려치고 그 프랜차이즈 그 선전에 현혹돼 가지고 빚내 가지고 거기다 그걸 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진 작가님 거꾸로는 같은 프랜차이즈를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신고제는 아니고 현명하셔가지고. 최소한 허가제로는 그러니까 규제할 필요가 그거는 있지 않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별개의 진 문제가 작가님은 본인하고 굉장히 이제 현명하셔가지고 그런데 잘 피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시장이 지금 아니. 한국의 외식 시장 전체는 이거 몇 년의 그 통계치를 보면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과밀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프랜차이즈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 우리 뭐 퇴직금 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 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누군가 하나 빼앗아 먹겠죠. 아니 그럼 큰 틀에서 그러면 그것을 교수님 빼앗아 먹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 퇴직금을 문제를 봐야 거기다 안 된다는 거죠. 넣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냥 자본주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지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아니 없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거꾸로. 말씀도 맞는데 장사해요. 저 얘기는 그 공급이라는 거 아니 그 그러니까 맞는 상식이에요. 말씀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그 상식이에요. 공급이라는 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총량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줘야 되는 굉장히 거 예를 아닌가 들게요. 싶거든요. 지금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 진 작가님 말씀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네, 그건 김성애 이제 소장님. 예, 이긴다는 이재명 건 지사의 아니죠. 노동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혹은 여기서 지금 논의되지 않는 주제인데 이 식당 총량제 얘기로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마치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당 총량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 논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면 좋은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이 존재하는 식당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황 교수님한테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수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외국에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만 예를 들게요. 그 프랑스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본사가 3개 직영점을 2년 이상 그 경험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CEO가 7년 동안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 벽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낮은 상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그러면 거기서 과열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외식 시장이 부피를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식 시장이라는 게 노동자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외식 시장도 갑자기 부피를 확 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 지금 그 가맹사업법 하나 지금 손봤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맹사업법 이 조항 하나 넣는 것 가지고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은 문제는 그 음식점 허가제랑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전혀 겁니다. 다른 예, 얘기를 예, 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음식점 허가제는 그런 게 아니고 가맹사업법이라는 허가제 것은 안 한다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서비스- 이재명 지사가 네. 허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식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 여기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각을 되니까 안- 해봤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있잖아. 저거 안 잠깐만요. 한다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은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고 네. 이제 총량제 공약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그렇다고 상황에서 봐야죠. 이재명 후보는 왜 이것을 제시했는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야기했겠죠. 너무 힘드니까 아,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 외식 시장들이 저도 그런 소리 가끔씩 해요. 식당 주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 참 그 총량제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을까? 다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걱정들은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지. 그러나 어쨌건 저걸 선생님도 정책으로 하기는 총량제 힘들어요.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 아니고 되지도 않는 일이다. 말씀까지는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합의가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외식 산업 어떻게 할 건지로 얘기가 넘어간 거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야기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점들을 수를 보게 되면은 서구보다 일본하고 중국이 한 2배가 많고 일본하고 중국보다 우리가 한 2배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앵길 개수가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밥 먹었냐라고 인사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빵집을 거리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닥다닥 붙지 않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길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 전통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에서 로마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는 왜냐하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그 음식점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어떤 특수한 목적에서 그런 걸 제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나중에 택시 면허처럼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개인 택시 면허제 예. 비슷한 이런 그래서 일이 이제 벌어져요. 민주당- 그러니까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예, 예.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서로 다 합의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지금 한다는 이야기 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랬으니까 그거로 논의를 끝내고 지금 우리가 외식 업체 수가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 일본의 2배 이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2018년 자료예요.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건데 10,000명당 그 외식 업체 수가 한국이 125개예요. 홍콩이 21예요. 일본이 58개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 2배 정도고 프랑스가 26개, 이탈리아가 48개, 미국이 20개, 중국이 66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홍콩, 미국, 프랑스 이 정도와 비교를 해도 한 5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구보다 2배고 일본하고 중국보다 2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구가 이 많은 숫자의 외식 업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이때까지 정부가 그냥 방임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정부가 부추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그렇죠. 예. 소규모 창업 이걸 갖다 부추겼죠. 그러니까 그 떡볶이 같은 경우에 떡볶이 세계화를 하자고 한 게 사실 떡볶이 가맹 점포 늘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한 해 만에 떡볶이 가맹 점포 수가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부추긴 면도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부추겼으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홍준표 정부가 서든 어떤 정부가 서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인이 정말 악의를 갖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자영업의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가족들, 이 노동력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대신 취업하는 숫자로 잡히니까 통계를 잡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통계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자영업을 못 흐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음식점이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 아무 데나 가서 먹거든요. 저는 이제 한밭집에 자주 가는데 6천 원이면 한 끼를 하거든요. 정말 반찬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먹는다는 건 레스토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중간은 그 뭐랄까 뭐 떡볶이집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문화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측면들도 있고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걸 총량을 갖다가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거기서 도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한 시장 그 음식의 질이 높아지고 음식점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이 정말로 음식점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망아 뭐 하지? 아니 치킨집이나 할까 이러잖아요. 이래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 고용시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냥 명퇴시켜버리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면은 노하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을 자르는 걸 뭐라 해요? 노하우의 상실이라 그래요. 독일에서는. 우리는 근데 구조조정 또는 경영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력을 평가 안 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 아주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그 네, 나간다는 말씀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동의해요, 그러면 저도. 제가 이제 황교안 선생님은 어쨌거나 황교익 황교안 황교안 아니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아, 황교익 한번 죄송합니다. 물어보시죠. 황교익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음식 관련 노하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에 기대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를 손쉽게 선택하는 구조로 가면서 프랜차이즈가 자꾸 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좀 우려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런가요? 네. 대중이 그 진작가처럼 다 현명한 분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안 돼요. 자기 돈 들어가면 누구나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가 제일 멍청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제로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해봤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이 여러 군 나와 있거든요. 치킨집을 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그게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실 그 많은 수는 꼬임에 빠져 넘어가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달콤한 말에 쉽게 잘 넘어가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부실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이걸 갖다가 서로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인을 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제거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과다하게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상가가 과다하게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에 한 1년 동안 직영점 하나를 운영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프랑스 정도까지 규제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사가 운영한 점포가 적어도 흑자를 어느 정도 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갖다 모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조금 더 까다롭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음식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진입 장벽 자체는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진 프랜차이즈 작가님이 진입 프랜차이즈. 이야기하신 그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유혹 당하지 않게끔 그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제도적으로 그럼 마련돼야 거꾸로 되는 이 거죠. 유혹을 당하고 있는 어쨌거나 오늘도 창업을 하려고 돈을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 방송들 듣고 계실 텐데 예, 전문가로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하지 마세요. 식당 무조건 하지 마세요. 누가 주변에서 하겠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5곳 중에 4곳이 망해요. 근데 이런 한 곳이- 시장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곳이 문제는 성공하기 뭐냐면은 때문에. 예. 그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의 상황이랑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죠. 저는 이제 홍대 앞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볼 수 있는데 홍대 앞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잖아요. 예. 그래서 망하는 가게하고 흥하는 가게가 금방 구별이 돼요. 딱 들어가면 알거든요. 아예 컨셉이 있구나. 아니면은 컨셉이 별로 안 좋거나 그러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거기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점들이 막 생기고 그 가게 굉장히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안을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거는 있잖아.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한 거지. 그걸 하겠다는 거 이야기는 철학적 아니잖아요. 논쟁이 필요하다. 철학적 뭐 이렇게 논쟁. 얘기해요. 예, 예. 철학적 논쟁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철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생님 어떤 오늘 일까지 해야 되는가. 요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야당 후보들은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된다. 뭐 홍준표 후보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 윤석열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투로 그냥 말을 한 건데 근데 대선 걱정이다 후보가- 하는 걸 가지고 뭐 그 정치판이 원래 이러잖아요. 조그마한 말을 가지고 그냥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보는 게 그 마칼럼니스트이다 보니까 예. 지금의 그 외식 시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심들 안 가지거든요. 지금 외식업체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재산 코로나 털리면서 나가는지 시대에 더더욱 이게 대해서 정치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과 같은 상황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선판에 그냥 이런 말꼬리 잡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외식 시장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대권 주자 여러분들이 예. 조금이라도 좀 정책을 내놓기를 사실 저는 뭐 바라고 임대업에 있습니다. 관련 그러니까 특히 상가 임대와 관련돼서는 한국의 규칙을 잘 모르는 탓도 있긴 한데 제가 미국에서 장사를 할 때는 보통 5년 계약에 5년 연장이 보통 기본 옵션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전부 다 2년, 3년. 2년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임대차 보호법이 달라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임대 계약 기간이 좀 늘어나면 이것들이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까요? 그것도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아유 그거 뭐 지금 뭐 식당이 돼야지 그게 될 때의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지금 2년마다 인테리어 새로 하는 게 보통 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 발언 자체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질 않나 또 거기다 가신 그 정책위원장으로 가신 분은 아니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잔뜩 찍어내 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럼 자산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저절로 빈부격차 해소하는 효과가 난다는 막 이상한 이론을 누가 얘기를 그런 하고 소리를 했어요? 김 누구죠 그분이 이번에 새로 가신 분이 그런 최백은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 최백은 교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MMT 이론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도 뭐 자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수와 경쟁하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영업 중지를 시켰잖아요. 제한을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달아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몽땅 다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뭘 했냐면 그걸 갖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뿌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88%도 아니라 12% 채워가지고 상위 소득자들한테 그것까지 뿌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던 분이 와가지고 이게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무슨 자유스러워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고. 현금살포성 복지라는 게 이게 좌파 이론에도 족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뭐 철학적 고민은 필요하다, 논쟁이 필요한 문제다, 뭐 이런 게 이제 후보의 제안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이제 각 그 대선 후보들에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좀 제안해 주시면 1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각자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런 정책이면 어떨까, 이런 대책이면 어떨까 하고 말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하지 마시고 지금 외식시장의 현실을 조금 직시해서 각자 여야 대선 자기 후보들이. 공약으로 좀 내놓아 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오 선생님 혹시 뭐 합류하시거나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그냥 정치 안 하려고 예.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데 자꾸 나를 끌어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네. 자, 오늘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신 어떤 외식업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정치권에서 또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